예,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배포하고 있는 R&D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R&D는 연간 5천억 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대부분의 R&D 비용은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새롭게 디벨롭하기 위한 기초의과학 연구 중심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 사업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임상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획된 연구가 저희 국민건강 임상 연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약회사나 기업체하고 연관되지 않고 환자 진료를 보는 현장에서의 자료를 가지고 실제 성과를 어떻게 매주할 것이냐에 관련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익적 임상 연구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국가 주도형 공익적 임상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저희가 속해 있는 연구 사업이 그 진흥원의 5천억 중에서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사업이 있고요. 거기 안에 저희 사업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질환에 관련된 유효성 평가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많은 연구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다 허가가 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저희 연구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하신 현장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환자 등록 자료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리얼월드에서 의료를 이용한 성과에 관련되는 건강보험 자료라든가 기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의무기록에서 후양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연구를 중심으로 현재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실제로는 이런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에비던스를 만들어서 여러 선생님들의 프랙티스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정되어 있는 급여 기준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근거에 기반해서 하고 있는가 근거가 변동했는데도 기준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가에 관련되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프랙티스가 근거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프랙티스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것을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익적 임상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를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이 연구 결과는 반드시 현실에 적용이 되어서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단지 논문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연구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 연구 사업이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단절적으로 굉장히 분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건의료 현안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잘 아신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질에 있어서 굉장히 변이가 크다라거나 아니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늘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연구에서 산출하는 에비던스로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에비던스를 어떻게 산출하게 만들 것인가는 제약회사도 별반 관심이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업체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보건의료 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정책적으로는 이런 재정 건전화나 최적 진료 도모, 그 다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산출을 위한 연구로서 국가가 주도하는 임상연구로 특화된 영역이다라고 저희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현재까지 개발되는 날리지하고 실제 의사결정하는 프랙티스 간의 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에서의 환자 성과 중심으로 현실 효과 연구를 만들어내는 연구들을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 사업에는 정책 의사결정자와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구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는 NSCR이라고 해서 근거창출국가 임상연구사업단
그 이전에는 질환별 센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 약 10년 정도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아마 예전에 센터 사업에서는 한광엽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네카가 사실은 아주 작은 복지부의 예산으로 그 현재 그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국의 NIHR이 거의 본인들 NHS를 운영하는 예산의 1%를 R&D 사업으로 부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사실 AHRQ라고 하는 정부기관, 그다음 피콜이라고 해서 오바마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보험의 가입자를 늘렸잖아요.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그 가입자 1인당 1불 내지 2부씩을 걷어가지고 실제로는 인폼드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에비던스를 만드는 연구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제한적인 R&D인데 비해서 외국은 굉장히 큰 그런 R&D 자금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지난 2015년도 8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저희 네카가 공모를 통해서 주간연구기관으로서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주간연구기관인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세부 사업을 기획을 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연간 약 한 90여억에서 2000년도부터는 약 98억 정도이고요. 선생님께 직접 배분되는 금액은 88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죠, 생각보다는. 그리고 저희 연구 사업은 애초부터 이렇게 1, 2, 3 세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인프라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 코딩 센터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자료를 RCT가 되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되던 전향적으로 스터디 디자인을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성과 근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만드는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연간 5억 정도씩 지원되고 있는 가장 큰 단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근거통합성과연구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형적으로 의무기록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을 한다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연결해서 활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거통합연구를 저희가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연구는 저희가 공적 임상연구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형평성, 접근성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관련되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방법을 구애받지 않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연구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허가가 이미 되고 난 다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evidence based medicine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허가에 있어서 실제로 증명되어 있는 에피카시에 기반해서 프랙티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가를 받아서 나온 여러 기술 간에 그중에서 어떤 것이 더 리얼월드에서 이펙티브니스가 더 낮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비용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지는 연구를 주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더더군다나 건강보험에서는 이게 급여를 할 가치가 있겠느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헬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연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환자 성과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예를 들자면 최첨단 의료기술이 들어와서 로보틱 서저리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현재 아직까지는 아웃컴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도 아웃컴을 매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부분들은 단지 임상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비용 효과성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에 대한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성과 연구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범용적으로 저희가 RCT를 통해 가지고 산출되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 범용인데요. 아시아인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실제로 나타나는 성과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로컬 에비던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에비던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로컬 에비던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용 효과성입니다. 각 나라마다 의료기술의 가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 효과성은 그 나라에 특화되어서 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비용 효과성을 갖다 매저하려면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펙티브니스를 반드시 매저를 해서 이펙티브니스 변동에 따라서
이 코스트의 변동이 어떠냐를 매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클리니컬 이펙티브니스와 더불어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영국의 사례인데요. 사실은 진흥원은 영국에는 MRC, 메디컬 리서치 카운슬하고 MOU까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5천억 사업의 대부분들은 사실 MRC와 같은 기초의학 연구를 중심으로 현재 디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보니까 영국의 NIHR이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리서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HTA, 그 다음에 체계적 무능 고찰 이런 부분들 다 지원하는 연구 펀딩이 완전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바로 진흥원에서 가진 복지부 5천억 사업 중에 모두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더 많이 배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영국에서는 NHS, NICE 이런 데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요 리서치를 활성화시켜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근거에 기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연구 성과로서 연구 논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프랙티스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변동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서 사실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자료를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재정 효과라든가 유관기관과 협력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액티비티가 성과지표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임상연구 성과가 단지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상 현장으로 끊임없이 피드백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도 단일하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주된 임상 연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는 확보를 하고자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이런 근거 기반 보건의료 체계가 좀 더 확립이 되어서 재정 건전화라든가 형평성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 사업을 위해서 임상연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학회, 메디컬이라든가 소비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세대학교에서는 간호과학회를 대표해서 간호대학에 계신 오희경 교수님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임상연구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도 저희가 4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제가 발표 후에 회의를 위해서 일찍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크고 직접적인 의료비 투입이 커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치료법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상대 비교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기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해마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확장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주제를 또 선정을 해서 임상에서 미리 에비던스를 만드셔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되거나 확대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근거생성 전환장 임상연구는 12개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한 19개 정도 되는 주제를 미리 사전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해드리고 어플라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신방세동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늘 사례를 발표하신 정보윤 교수님께서 공모에 어플라이 하셔서 따가신 사업입니다. 연간 5억씩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허혈성 여기 뇌졸중에서 동백내 재계통수를 신경과에 있는 남효숙 교수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공공보건연구에서 자유주제의 금년 교수님께서 신경외과 쪽에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우리나라 이게 노인들이 척추가 굽어지는 부분들에 관련되는 요인을 규명하시는 연구로 들어오셔서 실제 전향적 임상연구 저희 14개 중에 3개가 연세대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임상적인 유용성 이외에도 저희는 비교 효과를 반드시
예자 로보틱 서지리를 복강경하고 비교할 것이냐. 그러니까 흔하게 늘 이루어지는 선택에서 반드시 비교하시도록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 효과 연구를 반드시 하시도록 적시를 해서 그래서 멀티디스플리나리로 현재 들어오고 계십니다. 실제 남윤수 교수님 팀에서는 연세대 약대에서 경성 평가를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근거통합 성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구들인데요.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후양적 의무 기록이나 건보 자료를 활용하시는 그런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좋은 성과, 좋은 점수를 받으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사전적으로 드리고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선정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통은 각 나라에서 모두 다 로백 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진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에비던스를 만들 것이냐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생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위암에 대해서 위암 자체의 치료법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데 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종구실한 부분이라든가 말기암에 있어서 호스피스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됐지만 실제 프랙티스나 환자의 선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에비던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말기 신장질환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비교하는 연구라든가 이렇게 현재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내용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약 한 800명 정도가 되는 전국에서 연구진들이 들어오셨고요. 여기 참여하고 계신 정보영 교수님이나 남영수 교수님은 예전에 하셨던 한광엽 교수님에 비해서 훨씬 더 젊은 연구자들께서 이제 PI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보기엔 연구에서 약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연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이쪽 연구를 임상 선생님들은 경제성도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나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가 전국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여러 병원이 다기관으로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데이터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다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공유하게 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연구자 네트워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코디네이션 센터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아마 넥카에서도 현재 자료 지원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연구자들은 좋은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고 실제로 그런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알 수가 있어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투자를 현재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쪽 자료에 참여하시면은요 전향적으로 구축되는 자료를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크리에스의 자료를 전부 다 표준화시켜서 집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RC 역할이나 데이터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향적 연구에서는. 그리고 후양적 연구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로 자료를 이쪽에다가 집적을 시켜서 이후에 환자 자료 직접 가지지 않고 있더라도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공공재로서 연구 자료를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쪽에서 자료 연계 지원 이런 부분들 다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다른 나라에서의 활용되는 자료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미국의 피코리에서는 자기네들이 세팅한 자료를 외국에서 요구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거기까지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임상에서 실제로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근거 없이 들어와서 활용이 될 때부터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의료기술은 정말 효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비용 효과적인지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어떻게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서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관련된 에비던스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은 내년도 10월 31일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마지막 1년을 놓고 후양적 자료나 건강보험 자료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한 17개 정도로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으로 그게 공모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는 다 공모에 관련된 안내를 드릴 텐데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내년도에 마감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후속 사업을 위해서 현재 한 3배 정도로 연구비를 불리는 사업이 현재 복지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로 해서 진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연구주제 수요조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기초 R&D 이외에 임상연구로서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임상에 계신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